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59회죠. 59회 TAT급, TAT급 실무 수행 평가 문제를 이제 풀이해 볼 거예요. 일단 뭐 프로그램 실행하셔야 될 거고 당연하게 또 이제 감독관 확인 번호가 필요하니까 한번 볼게요. 59회죠. 59회는 AF 3번. 네. 자, 그래서 여기 AF 3번 넣고 시작 누르시면 당연하게 시작될 거고 봅시다. 그러면 뭐 당연히 1번 문제부터 볼 건데 이제 반도기업이죠. 자, 회사 코드는 2159번 회사고 3만 원 초과 거래 자료인데 영수증 수치 명세서 작성부터죠. 자, 설명입니다. 생산부 공장 직원들을 위한 간식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수령 영수증이다. 일단 공장 직원들을 위한 간식은 직원들을 먹일 거니까 과목상은 복리후생비인데 문제는 이놈이죠. 생산부. 그래서 뭐 리테이트 하면서 계속 하는 얘기인데 자, FAT 1급 같은 경우는 뭐 내가 800번대 쉽게 생산부 공장이 나오지 않으니까 제조부가 나오지 않으니까 500번대를 자꾸 깜빡깜빡 하는데 일단 뭐야 TAT급부터는 이제 공장이 나오기 때문에 제조부서가 나오죠. 생산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공장에 쓴 돈은 싹 다 우리 뭐다 500번대죠. 그래서 이게 811번에 있는 복리후생비가 아니고 당연히 511번에 있는 복리후생비가 맞겠죠. 예, 그래서 차번에 복리후생비인데 511번 될 거고 자, 현금으로 지급하면 또 대비 현금 나가겠지 거지. 이렇게 분개될 겁니다. 네, 추가사항 회사는 이 거래가 주정료수를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출한다. 수행과제 거래자를 입력하시고 그다음에 영수증 수치 명세서 2번과 1번 서식 작성까지 뭐늘 보던 거죠. 그래서 회계 찍고 자, 당연히 1번 갑니다. 날짜는 2월 15일이죠. 그죠? 공돌 1호. 그래서 자, 차변은 당연히 3번에서 복리후생비인데 511번이죠. 자, 그래 금액은 얼마? 네, 10만 원이고 대변 또 몽땅 현금 되겠죠. 현금에서 또 금액 10만 원까지. 물론 뭐 둘 다 거래처 관리 과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분개만 잘 하시면 되겠죠. 자, 대신에 얘는 영수증 수치면서 있죠. 가서 찍고. 자, 이런 기본 3개가 있고요. 주가 대응사항은 2022년 0215 해서 상호는 비둘기 마트, 비둘기 마트 하면 되겠죠. 자, 성명은 이문희 넣고. 자, 주소는 요거죠. 근데 뭐 일단 전공예상 일단 복사할게요. 그래서 넣고. 다음에 사업자 번호 11915-5040 그래서 복사해 볼게요. 응? 아, 되는구나. 199-15-5040 자, 다음 금액은 당연히 10만 원이니까요. 넣고. 자, 9분인데 뭐 보다시피 여기가 이제 뭐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해당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뭐야 벌금을 안 받는 건데 뭐 읍면 아니고 금융보험 아니고 비거주주자 아니고 농어민 국가비영리법인 원천경제사업소득 사업의 양도 전기통신 방송 국외공급 경매 수용 부동산도 아니고 주택임대 아니고 택시 아니고 전세말매도 아니고 항공기 간주임대료 연체이자 송금명세 제출분 접대비 유료도로 통행료 다 아니죠.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통과하시고 정 코드는 511번 국내생비 적용은 생략할게요. 자, 그다음 영수증 수치면서 1번 찍으시면 하면 열릴 거고 여기 보시면 원래 전체가 4개인데 그죠? 3개밖에 없으니까 위 항상 불러오게 하시죠. 누르시면 이렇게 3개로 바뀌겠죠. 자, 이렇게 해서 1번 끝났고 그다음 2번입니다. 2번은 기타 1번 거래인데 그래도 항상 설명 문제니까요. 볼게요. 영업부 직원들을 위한 보험료 1회분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 그럼 대변할 때 보통예금 나갔네 그죠? 자, 확정된 거죠. 60만 원이 보이죠? 이렇게 나간 거. 자, 그리고 보험 60만 원 중 저축성 보험 54만 원 자산 장기성 예금이고 다시 말하면 저축성 보험은 이제 쉽게 뭐라고 그냥 예금이지 저축성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하더라도 이게 이제 뭐 예금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금이니까 또 거래처 관리하셔야 되는데 물론 위에 있죠. 교부생명 맞죠? 이게 거래처죠. 그렇고 자, 보장성 보험 6만 원. 이 보장성이 진짜 보험료 비용이죠. 예. 그래서 얘는 보장만 되기 때문에 네, 일단 사고가 생겨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비용 처리고 자, 그래도 보면 차변에 뭐야? 장기성예금 54에 보험료가 6만 원이고 몽땅 대변이 뭐라고? 보통요금인데 이때 또 영업부 직원들 거라서 이번에는 보험료가 821번, 800번 맞죠? 자, 그래서 요거 창 닫을게요. 저장하시고 날짜는 3월 1일, 3월 1일이고 자, 뭐 그대로 쓰면 그냥 차변에 뭐라고요? 처음에 장기를 써볼게요. 장기성 예금 있죠? 장기성 예금 선택하시고 여기 교보죠? 교보 생명 선택하시고
선택하시고 자 금액은 아까 얼마 60 중에서 54만 원이죠. 자 또 차변이 보험료 넣고 자 그럼 6만 원 대변 몽땅 보통 예금 해서 거래처는 국민이죠. 국민은행 이렇게 해서 또 60만 원 되겠죠. 자, 그래서 저축성보험이라는 얘기 잘 안 나오지만 뭐 이름은 쉽죠. 어차피 저축성보험은 예금이기 때문에 뭐 짧으면 뭐 그냥 짧으면 단기예금이 되겠지만 기니까 장기성 예금이라고 그랬고. 자, 그럼 일단 요뭐 그림이 끝났으니까 다음 문제 갈게요. 3번. 3번은 계산서네. 문제는 당연히 뭐다? 매미션표죠. 그러다 계산서가 나왔으니까 면세겠네. 항상 계산서가 나오는 모든 거래는 면세죠. 이거 볼게요. 자, 대시 단계로부터 공장 종아주 청소 용역이죠. 원래 이 청소 용역 이게 된다. 내가 할 일을 남에게 시키고 주는 돈이 원래 수료죠. 여기서 답이 나오지 수료비용이라고. 자, 그러니까 수료비용인데 문제 얘가 또 공장이야. 공장 종아주. 이러다 버리면 당연하게 뭐다? 이 수수료 비용도 뭐라고요? 당연히 뭐다? 500번 되겠죠. 예, 그래서 자 일단은 뭐 이 면세 거래에서 차변의 수수료 비용이고 몽땅 외상이면 이 뭐야 재고재산 거래 아니기 때문에 대변 과목은 미지급금 될 거 맞죠? 자, 그러면 대한다 매매쇼 찍고 날짜는 4월 5일 공사 공고 넣고요. 자, 유형은 매입의 면세죠. 53번. 자, 품명은 청소라 습격은 편의상. 자, 공급가액은 금액이 215만 원이고. 자, 그다음에 거래처는 누구냐? 대신환경. 전자세금은 1번 할애초죠. 공개는 3번 하시면 자, 당연히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죠. 수리비용인데 보시면 수수 쳐보시면 당연히 800번대 아니면 500번대 531번이죠. 요거 선택하시고 대면 몽땅 과목은 미지급해서 금액이 215 되겠죠. 음? 자, 그래서 대신 환경이 다 찍히셔야 되죠. 자, 그리고 다음은 전자세 발행이 있는데 거래명세 있고 밑에 보통요금은 국민의 거래 내역이 있고 자, 또 설명이 밑에 있죠. 자료 1은 사용하다 복사하기 한 대입니다. 취등호가 300에 감가상각 누계 250만 원을 매각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이다. 자, 결국 이제 이 얘기죠. 우리가 그 매출, 물건을 팔 때죠. 매출 거래 중에서 우리 부가세가 붙는 과세 매출 중에서 가장 복잡한 문제가 이게 유형자산 파는 문제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잠깐 설명 때문에 자, 일단 아니, 설명을 위해서 이 설명 복사할게요. 그래서 자, 여기에 따라서 해볼게. 자, 자료 1은 사용하던 복사기 한 대 취득가 300, 감가상각이 250만 짜리죠. 얘를 파는 건데 그 자료 1은 아까 위에 있었죠, 그죠? 위에 보시면 요거죠. 자료 1. 거래명에서 자, 100만 원에 팔았는 거죠. 그 부가세는 10만 원이고 총 합계가 110만 원 받을 건데 밑에 보시면 몽땅 보통이금 받았으니까 이거 전부 다 예금을 받은 거죠. 확인했고 자료 2는 비품 매각대금 부가세 포함해서 입금된 국민에는 보통이금을 내다. 뭐좀 설명 나왔었고요. 자, 당기세 양도일까지 감가상각비는 하지 않기로 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항상 감가는 보통 기말해야죠. 하는데 기말 기준은 전년도 12월 31일에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올해 또 4월 10일에 팔았으니까 4월까지 사용했고, 그렇죠? 4월 10일까지 사용했고 원칙적으로 여기에 대한 감가를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그죠. 하지 말라는 걸 안 보면 되니까. 자, 그럼 얘는 필요 없는 거고. 자, 그건 이제 지금 핵심은 그건 뭐다? 예, 유형자산 판매 거래에 대한 정리가 되는지 이게 핵심이겠죠. 자, 그럼 해봅시다. 사용하다 복사에는 다 비품이고요. 자, 비품 팔았으면 대비품 나가죠. 금액이 300만 원짜리죠. 사왔는 가격이 8대 본전. 근데 문제는 이런 비품 같은 이런 유형 자산으로 만다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감가, 상각, 누계액을 모으게 돼 있죠. 그래서 항상 얘부터 먼저 빼주라 그러는 이유가 뭐라고? 네, 이렇게 빼줘야지만 이렇게 보여줘. 이렇게 빼줘야지만 내가 얼마 받고 팔면 본전인지가 먼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300짜리를 대해서 감가된 게 250이니까 당연히 50만 원 받고 팔면 본전인데 자 아까 자료 몇 번? 예. 1번에 거래 명세서 보시면 100만 원에 팔았죠. 부가세는 일단 별개고 물건값만 100만 원 팔았잖아. 그러면 물건값만 해서 100만 원에 팔게 되면 이 거래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 50만 원 받은 본전인데 100만 원 받고 파니까 당연히 뭐다는 50만 원 이익 보겠죠 마지막에. 자, 단지 얘 같은 경우는 뭐다? 참여 보통령을 받는 게 원래 실제는 100만 원에 팔았지만 부가세 때문에 10% 추가되어서 110만 원 될 거고요. 그래서 대변 뭐라고? 예, 부가세 수금 얼마? 50만 원. 50만 원에
아니다. 50만 원, 10만 원이지. 예, 10만 원에 자, 이익 50이죠. 그래서 나머지 대변에 자, 유형, 자산, 처분, 이익에서 자, 50만 원이 추가되어야지만 대차게 맞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유형자 판매 거래에 대한 분계인데 항상 얘가 이제 분계 좀 복잡하니까 다 이렇게 좀 적어 놓고 이렇게 입력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럼 얘를 이제 그대로 제가 설명해 놓은 그대로 그냥 풀어볼 거예요. 풀어볼 건데 일단 날짜는 4월 10일이고 10일. 자, 유형은 매출의 과세죠. 예, 당연히 11번. 자, 품명은 팔았는 게 비품 또는 뭐 복사해 쓰면 될 거고 공급가액은 100만 원. 자, 다음 거래처는 누구냐? 중고나라죠. 넣고 자, 얘는 발행 문제이기 때문에 통과. 분계는 3번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부가세 맞죠? 근데 팔았는 게 제품이 아니고 뭐라고? 비품이고 또 문제는 이 비품 금액이 또 100만 원 아니잖아. 300이었죠. 예, 그에 대해서 차변에 213번. 자, 비품 다음 번호죠. 거기 감가 상 누계이고 이게 250만 원. 자, 그 250만 원 차감해서 얼마나 나는? 예, 실제 50만 원 받은 본전인데 차변에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받는 이거 얼마 있다? 100만 원에 부가세까지 더해서 110만 원 받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당연히 택스 딱 누르면 여기 차익이 50 생길 거 맞지? 예, 요만큼 내 이익 받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는 또 보통 예금은 거래처가 은행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예금은 거래처가 은행이죠. 그래서 국민은행에서 해놓고 자, 또 이제 대변 이익은 대변 가야지 수익이니까 유형 자산 처분 이익이죠. 그래서 금액이 50만 원까지 넣으면 사업이 끝나겠죠. 여기까지. 자, 단지 입력은 끝났는데 문제도 보다시피 전자세금에서 발급 맞죠? 발급하는 발급 전속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 자, 위에서 네 번째 있죠. 부가세 하나, 둘, 셋, 네 번째 찍고 여기서 날짜는 4월 10일에서 4월 10일 엔터 지금 뜰 거고 맞죠? 네, 앞에 체크하시고 전자발행 확인 발행하시고 자, 그다음에 아카데미 해서 로그인 하셔가지고 그러면 미이성 체크 매출 하시면 나오고 발행하면 되겠죠. 이렇게 확인. 자, 근데 항상 또 2번 문제도 발행 문제이니까 자, 일단 이건 열어놓게 해야지. 2번. 자, 2번은 전자세형에서 나와 있는데 이게 수정이 수정. 항상 수정은 고치는 거죠. 그래서 5월 10일부터 볼게요. 자, 5월 10일 유정산업에 제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에서 발급하였다. 본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내국 신용장을 발급받아 영세를 주관한다. 자, 내국 신용장 발급 일자는 2020년 7월 15일, 서류 발급일 7월 15일 됐네. 개설일에는 국민의 준천지점이고 수정사를 선택해서 수정 전자세금에서를 발급 전송하세요. 당연히 당연은 수정 전자세금 발급 문제죠. 근데 기존 거래가요. 원래 5월 10일인데 이게 지금 내국 신용장이 나오는 거래는 원래 영세잖아요. 영세 그죠? 영세인데 문제는 이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않아서 만다 과세로 정리했네. 과세로. 부가세 있죠 지금 이렇게 가보시면 날짜가 5월 10일 05. 자, 이거 과세돼 있지. 그럼 얘를 뭐라 볼 거야? 영세로 바꿀 거잖아. 그래서 위에 수정 누르시고. 자, 왜 이게 늦게 되냐고? 사후 개설이죠. 내국 신용장이 사후 개설 늦게 나온 거지. 자, 개설일은 2022년 0715. 자, 신고 연회는 2022래. 근데 이게 5월달 거래인데 5월달 거래 신고는 6월 때 들었죠. 그지? 자, 그래서 신고 연회는 6월이고 자, 확인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분명한 엔터. 자, 506만 원. 자, 단지 이제 그대로 딱 쳐주면 당연히 뭐라고? 부가세가 없는 거죠. 이게 차이가 과세가 아니고 영세이기 때문에 맞죠? 이렇게 마이너스로 없어지는 문게 나왔고 자, 추가되는 게 있죠. 자, 그래서 확인 누르시고. 자, 뜨면 이제 같은 날에 두 건이 있죠, 수정이. 그래서 요 자체를 또 발급하는 문제니까 찍고 5월 10, 0510에서 0510 엔터. 나오면 미준성 두 건 체킹하시고요. 전자 발행, 확인, 아카데미, 로그인 해서 미준성 체크, 매출 요하셔서 발행을 두 번 하시면 되겠죠. 발행.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3번부터는 발행 문제 없기 때문에 장 닫을게요. 그냥. 자, 다음에 자, 교재는 10페이지입니다. 매입세 불응내부 작성자의 부가세 신고 작성인데 공고가액이 있고 공고가액 다시 말하면 제품 매출액이죠. 매출액 과세와 면세 나누어진 거 보니까 이건 공통 매입세 다시 말하면 겸용사업자죠.
자, 기계장치 매입 내역이 있고요. 자, 일단 설명. 본 문제 내에서 주반도 산업은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용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네, 그게 했죠, 그죠? 자, 그다음에 자료 1은 제2기 부가세 예정 신고기내 공고가액 내역이다. 자료 2는 2기 부가세 예정 신고기내 과세사업과 면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기계장치 매입 자료이다. 그래서 여기에 공고가액 내역이고 여기에 매입거든, 매입 내역. 자, 그럼 수행 과제 1. 자, 자료 2의 거래량을 입력하세요. 입력하세요. 자, 노력하지만 부가가치세 관련 서류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순서를 잘 모르시면 항상 수행 과제에 나와 있는 여기 요 순서가 그대로 작업 순서니까요. 요 그대로 따라가야 되죠, 그지? 자, 그러면 볼게요. 자료 2의 거래 자료는 입력하세요. 요거부터 유형에는 과세 매입이고 당연히 뭐죠? 과세, 부가세 있으니까 선택하고 전자 입력이죠. 자, 그래서 여기는 뭐 부가세 있는데 불공출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 매입 맞고 날짜는 7월 4일 07 04. 자, 유형은 매입의 과세니까요. 몇 번? 51번. 품명은 산능의 기계죠. 기계인데. 자, 공급가가 얼마? 2,500만 원. 당연히 부가세 250. 자, 거래처는 대형 기계. 그렇죠. 이렇게. 자, 전자세금은 1 하랬죠. 그죠? 1. 공개는 3번. 하시면 산능경 부가세 맞고 산능경 이제 원재료가 아니죠. 기계니까 기계정치로 바꿔주시고 선택하시고 내려가서 되면은 과목이 일단 외상이죠. 근데 얘도 어차피 재고자산 아니기 때문에 뭐다 외상 매입금이 아니죠. 미지금이지. 그래서 치면 이게 끝났습니다. 자, 여기 1번이고 자, 2번 제2기 부가세 예정 신고 기간에 매입세 불공제 내역입니다. 공통매입세 안분계사이지 내역을 작성하세요. 원래 예정에 하는 게 안분이죠. 다음 자료 1과 2에 주어진 공급가 계산. 자료 1과 2에 주어진 공급 가액으로만 계산하라. 이거 외에 여기 있는 자료 말고는 다른 건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작성을 할 건데 첫 번째면 찍고 매입세 불공제 찍고 열리면 자, 날짜는 당연히 몇 월? 7월 거리니까 야, 6 뭐야? 7월부터 9월까지죠. 그리고 당연하게 7월에서 9월이 2기 예정이기 맞죠? 자, 그다음에 안분 찍어 보시면 3번이죠, 3번. 식이 나오는데 식은 여기에서 이제 뭐 F2번 내지는 더블 클릭하시면 화면 뜰 거고. 근데 뭐 원칙이 항상 1번만 쓰면 되죠. 그죠? 1번만. 네, 블록이 실행하시겠습니까? 하는데 원래는 이게 뭐 하라니 말하니 그런 말 나오는 경우 있는데 근데 일단 나오든 말든 일단 불러오세요. 오고 아니면 틀리면 그냥 고치면 되니까. 확인. 자, 구분은 밑에 하면 인쇄 시에만 쓰죠. 엔터. 자, 그럼 공급가액은 뭐다 이게? 근데 모르겠으면 모르겠으면 항상 위에 적혀 있는 그대로 과세와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왔는 물건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자료가 두 개가 두 개. 이 자료 두 개만 쓸 건데 1번은 제품을 팔았는 거죠. 공급가 매출액. 2번이 매입 내역이죠. 매입인 이거지. 이거지. 여기 매입이니까 요거죠. 자, 샀는 게 공급가액 얼마? 2,500만 원. 자, 그래서 매입액이 2,500이고 부가세 250이겠죠. 자, 그래서 교수님, 250만 원이 원래 과세 매입이었는데 이 중에 면세 사업에 쓴 만큼이 공제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면세 비율을 보는 건데, 자, 비율을 써봐요. 전체 공급가액 분의 면세 공급 맞죠? 밑에 보이죠, 이게? 전체 공급가액 분의 면세 공급 요 시기에 넣기 위해 넣으란 얘기인데, 근데 이게 뭐야? 공급가액이죠. 근데 공급가액처럼 이거잖아. 이건데 총이 뭐라고요? 합계죠, 합계. 전체 분의 면세의 비율이니까 전체 합계 오네. 이게 얼마? 2억 4,600인데 맞네. 맞죠? 거의 됐고. 자, 면세 얼마라고요? 면세는 4,920. 맞네, 이것도. 여기는 순절기 겹쳐가면 맞으니까. 혹시 틀리면 고쳐야 되겠죠. 항상 문제는 자료 위주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작업이 끝난 거죠. 그래서 우리 뭐다? 불공제 매입. 다시 말하면 기계를 사올 때 우리가 해볼게요. 자, 기계를 사올 때 기계 뭐예요? 장치에서 얼마? 2,500에. 그 뭐라고? 부가세 대급금 얼마? 250. 그리고 몽땅 외상이라서 그죠? 그다음에 미지급금 해서 얼마? 2,750 맞죠? 자, 요렇게 분기를 했었는데 과세 매입으로 그죠? 근데 이 중에 얼마만큼이에요? 결국은 이 중에 면세 사업에 썼는
면세 사업에 사용한 거 여기에 있어서 원래 면세 관련 매입세는 공제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불공제 매입세 이렇게 50만 원 생겼네 생겼죠. 50만 원. 여기 생겼으니까 요 50만 원에 대한 금액을 부가세 대금을 우리가 인정 못 해주는 거죠. 공제 내는 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게 된다 이게. 대변에 부가세 뭐야 대급금 그래서 얼마? 50이죠. 자, 차변에 있던 부가세가 사라지려면 대면 사라져야 되겠지. 그리고 당연히 이거 공제 못 받으니까 그 공제를 못 받는 만큼은 회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기계를 비싸게 사쓰는 거죠. 예, 그래서 차변 뭐라고? 예, 기계 장치. 그죠. 그 50만 원이 불공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건값 확 시키는 거지. 이렇게. 이제 이 분기가 이제 50만 원에 대한 분기죠. 요 자, 그러면 자, 다음 자료 볼게요. 불리면 다시 봐야 되니까. 세 번째, 제2기 부가세 예정 신고서에 반영하래요. 반영하면 되죠. 다 했으니까. 자, 신고서 열고 7월부터 9월까지 열면 자,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를 여시면요. 당연하게 16번 줄에 있죠. 그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그래서 불공 금액이 추가된 게 50 있죠. 이렇게. 예, 이러면 들어갔고. 자, 이건 도대체 반영이니까 반영 자동 반영이잖아. 됐고요. 자, 그럼 창 닫을 때 저장하시고 자, 다음 마지막 4번 공통매입세 안분 계산의 회계 처리를 9월 30일자로 하시오 돼 있는데 뭐 당연하게 그 회계 처리가 뭐냐고 이제 추가로 공제부터 2분기, 2분기, 요 분기를 하는데 날짜 며칠? 당연히 9월 30일. 뭐 기본적으로 이제 부가세 관련 서류 때문에 나는 뭐예요? 세액 공개들은 전부 다 누구죠? 대손세액 공제만 대손세액에 대한 분개만 확정 일자로 분개하는 거고 나머지는 자기기간 종료 1분기 원칙이죠. 그러다 보니까 얘도 2기 예정이었고 2기 예정 종료일은 9월 30일 맞죠? 그 하란 거고. 그리고 얘는 또 뭐라고 해요? 이게 실제 거래가 아니죠. 실제 거래가 아니고 왜요? 요만 그냥 부가세 공제 못 받는다고 서류 작성 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 거래 내용이 아니라서 매매 주표하는 게 아니고 일반 전표에 쉽게 수정 문기죠. 일반 전표에 뭐 수정 문기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날짜에 일반 표 가서 요분기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일반 표 가서 날짜는 9월 30일 넣고 자, 차변이 뭐라고요? 차변에 기계장치. 기계를 그만큼 비싸게 사니까 자, 금액은 50이었죠. 대비 뭐라고? 부가세 대금. 그래서 또 금액이 얼마? 50만 원.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일단 4번까지 끝났고 다음 4번입니다.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명에서 그럼 쉽게 감가상각 대상자산 산능 자료가 있다는 얘기네. 자료 1번, 자료 2번, 그럼 3번. 설명은 뒤에 있죠. 자료 1은 스마트 공장 구축으로 일하는 생산부에 사용할 소프트웨어를 외상으로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 연설이다. 얘는 뭐다? 또 소프트웨어 과목이죠 이게. 됐죠? 자, 무형자산, 또 외상산내, 그다음에 또 이거 재고자산 아니기 때문에 때마다 또 미지급금 되겠죠. 이것도 외상 매입서 틀릴 거고. 자, 일단 생산부의 상환들은 이런 공장 거지만 얘가 비용이 아니잖아. 자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500번대가 알겠죠. 자산 과목이 나올 거고. 또 세금 계산서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뭐다 과세 매입이죠. 소프트웨어는 불공처리가 이제 했을 거니까. 자, 이번 자료에는 공장 건물 증축 공사에 따른 전자 세금 계산서이며 대금은 11월 30일에 지급하겠다. 자본적 지출이래요. 근데 이게 자본적 지출을 딱 못 받았으니까 뭐다? 어차피 증축이니까 맞죠? 좋아진 거지. 이렇게. 자, 그래서 건물이 좋아졌다. 그럼 당연히 건물가 포함이죠. 왜냐면 분가하면 차변에 건물이 될 거고. 또 대금은 또 뭐예요? 11월 30일에 지급하니까 당연히 뭐다 얘는 외상이죠. 뭐 똑같이 뭐 얘도 재고자산 아니니까 또 미지급 될 거고. 그래서 뭐 차변에 건물 금액에다가 이제 부가세가 추가되겠죠. 건물이 원래 과세니까 거기다가 대변에 미지급금까지. 3번. 자, 경지원팀 사무실에 사용할 복사기입니다. 아니, 복사기는 비품이죠. 비품이고. 자, 근데 비품이니까 자, 자산으로 처리 맞죠? 예. 자, 받은 현금 유수증이다. 그럼 단지는 과세는 과세죠. 위보다시피 요거죠. 요저인데 이 중에 뭐다? 공과 얼마? 150만 원. 예, 부가세잖아. 어차피 비품은요. 예, 복사기는요. 복사기 맞지? 복사기는
뭐 우리 당연히 가공된 물건이기 때문에 과세 물건이고 얘는 당연히 뭐다 과세하기 때문에 부가세가 나오는데 예, 당연히 뭐다 이거는 불공도 처리 아니기 때문에 과세 맞고 단지 이게 세금 기한서 없이 현금 영수증만 나오기 때문에 현금 과세가 되겠죠. 얘 혼자서 현과세. 그래서 보시면 둘 다 세금 기한서 과세인데 얘만 현과세. 그래서 얘 수행과세. 1에서 3번의 거래를 매일 매출 전표에 입력하세요. 자, 전자비 처리하고. 자, 그러면 일단 세 가지 거래를 아까 설명한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가서 날짜는 처음에 10월 15일. 10월 15일. 자, 유형은 당연히 뭐다? 매입에 가세요. 51번. 자, 품명은 아까 소프트 웨어였죠? 어떻게 하냐? 공급가액은 3천. 자, 뭐가 300. 자, 거래처는 누구냐? 스마트죠? 다음 전자세금 1번 하라 했고요. 공개 3번 하시면 차변에 부가세 맞고 원재료 드신 뭐라고 소프라고 치시면 소프트 뜨겠죠. 그래서 대변 몽땅 미지급 해서 금액이 3,400만 되겠죠. 자, 여기까지 넣으면 끝났고 자, 다음 두 번째 2번. 2번은 건물증고사. 이게 정축에서 아까 전에 자본적이라서 예, 얘가 건물이었죠. 과목이 11월 14일. 자, 유형은 당연히 뭐다? 매입이 뭐라고요? 예, 과세. 51번 품명은 건물 그러면 되고 자, 공고가액은 5천. 자, 거래처는 누구라고? 인후. 자, 전자세금은 뭐라고? 세금계산서가 있어요. 1번. 공기는 3번 하시면 또 차변에 원조를 해야죠. 건물이라면. 맞죠? 이거는 자본적이라서 그죠? 대변 몽땅 미지급금 되겠죠. 금액이 5,600만 원이고 당연히 뭐 대변 5,600만 원 넣으면 끝나죠. 자, 다음은 이제 밑에 현금 뉴스 나오는 비품거래였는데 자, 날짜는 12월 7일이죠. 12월 7일. 자, 유형은 당연히 과세는 맞는데 부가세 있으니 그죠? 예, 현금 영수증이라서 현금 과세고 61번 현과지 현과. 자, 품명은 비품 쓰시면 될 거고. 자, 공급가인데 얘는 원래 공급가인데요. 세금 계산서 거래가 아닌 경우는 총액 다시 뭐 공급 대가세게 되겠죠. 그래서 165만 원 넣고 엔터 쳐서 금액 쪼개지게 만들면 되는데 이거 과세 처리 내가 61번인데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다 자, 한번 틀렸으면요. 이렇게 두 번째부터는 자동 계산 안 하니까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냥. 자, 다음 거래처는 누구라고? 거래처는 네, 애플이네. 애플전자. 아이고, 애플 그렇고. 자, 전자세금은 당연히 넣을 수가 없죠. 현금 과세라서. 분계는 자, 뭐 현금 처리도 되는데 저는 뭐 분계를 보여드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3번 할게. 자, 부가세대금의 원재료입니다. 단지 원재료가 아니고 뭐라고 이게 비품이었죠. 복사기라서 바꾸시고 대면 몽땅 현금 넣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일단 혼합으로 입력하는 건 다 맞는 거죠. 예, 요거 기본 유형이고 나머지는 편의 사항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혼합해서 현금 넣어도 되죠. 자, 그래서 1번이 끝났어요. 그다음에 2번 제2기 확정 신고기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등 명세서를 작성하세요. 그럼 당연히 또 어디 한다? 여기 맨 밑에 있죠. 취등 명세서 찍고 열리면 이게 확정이니까 10월에서 12월. 자, 이렇게 떴는데 늘 하는 얘기예요. 자동으로 뜨는 게 아닌데 위에 블록이 있으면 꼭 눌러버렸죠. 그죠? 자, 눌러서 화면을 보고 그냥 확인 누르시면 이해해야 돼. 세건 뜨죠. 예, 그대로 다 떴으니까 됐고. 자, 그럼 2번 끝나는 거죠. 얘는 뭐 추가로 이게 추가적인 회계 처리가 있는 부속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금액만 반영하면 되고. 한번 아래 전자신고 세액공지를 반영해서 제2기 부가세 확정 신고서 작성하래요. 자, 이거 신고 작성이제 그러면 창닫으시면 되고. 자, 신고서는 닫았구나. 여기 있지. 하셔가지고 2기 확정 10월에서 이제 12월까지 넣고 엔터 치면 뜰 거고. 당연히 뭐다 얘는 여기 상태에서 홈택스 또 전자신고에서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원을 공제 받는데요. 그러면 이거를 이따 18번 줄로 가면 되죠. 되게 좋죠. 자, 그래서 기본 매입세도 공제받는 거지만 이건 위에 있는 거고 그 외에 기타죠 기타 그 밖에 경감 공공세액들은 여기 있고 여기서 탭키나 더블 클릭 누르시면 왜 뜨고 창이 뜨죠. 여기에서 메뉴에 있죠.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원 넣고 엔터 치면 뜰 거고 자뭐 ESC에서 닫으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보면 만 원만큼 공제받게 돼 있죠. 지금. 자, 그래서 작업 끝났습니다. 끝났으니까 뒤에 또 물은 나오겠네. 평가 문제 11번부터 볼게요. 11번. 자, 우선 첫째 계산서 합계표 조회래요. 계산서 합계표 조회. 자, 그래서 이건 1기 확정이니까 4월에서 6월까지죠. 엔터 쭉 치면 나올 거고.
그러니까 면세세 예산은 수취 금액. 근데 수취는 받는 게 매입 거래죠. 여기는 매출 거래 없으니까 그건 예밖에 못 보겠지만, 자, 당연히 수취. 계산서를 수취하는 사람은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있겠죠. 자, 금액 물었잖아. 뭐 235만 원이 답이겠죠. 235. 다음 두 번째, 매입 매출 표주에. 자, 요 놈이죠. 날짜는 5월 10일 날. 5월 10일. 아, 색깔 있는 거고. 자, 수정 사용료에서 수정 입력 사유 코드 번호 입력하세요. 자, 근데 이 코드 번호 뭐 외우시는 분들은 바로 쓰면 되고, 모르겠으면 전화 찍고, 자, 위에 수정, 맞죠? 다시 누르면 요 보면 뜨죠, 위에. 수정 입력 사유. 그래서 5번 보이죠? 이렇게. 자, 떴으면 숫자 5네 뭐. 자, 5고. 그다음에 세금계 합계표. 자, 그러면 창 닫을게요. 닫고 세금계 합계표 이거죠. 열고. 얘는 일기 확정이네, 이거죠? 4월에서 6월까지고. 엔터 치시면 뜰 거고. 이 상태에서, 자, 매출 전자세금 계산서에서 위에죠, 위에. 발급 매수 총 몇 매, 매수죠, 매수. 총 몇 매예요? 25매. 합계 있죠, 위에. 자, 25매고. 다음에 연속 두 개가 부가세 신고서네. 자, 창 닫으시고 신고서. 할게요. 이제 신고서는 둘 다 일기 확정이네. 그럼 일기 확정이니까 언제부터? 네, 저장하고. 자, 4월부터 6월까지겠죠. 엔터 치면 나올 거고. 이 상태에서 봅시다. 자, 일기 확정 신고기에는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되는 영세율 과세 표준. 뭐 영세율은 어디 있다? 요거죠. 요 5번, 6번인데, 자, 지금 금액이 있는 게 하나밖에 없죠. 요거. 다음 과세 표준이 뭐라고요? 네, 매출. 이건 세기고. 자, 그래서 매출이 얼마? 3천만 원이죠. 자, 다음은 똑같은 화면에서, 자, 화면에서 봅시다. 15번. 자, 부가세 신고서의 과세 표준에 반영된 수익 금액 제외 총액. 근데 여기서 수익 금액 제외 총액이나 요거. 요게 뭐 자주 묻는 문제이 아니죠, 그죠? 근데 이거는 어디냐면, 요거는 여기 보면 과표 있죠, 과표면. 여기 있죠. 넣어보시면 여기에, 자, 수익 금액 제외라고 보죠. 31번 줄 보이죠? 얼마 있다? 600만 원이네. 600만 원. 그죠? 그 금액이죠. 자,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죠. 자, 그다음에 16번은 매입세 불공제 내역 조회네, 그죠? 아, 여기 있지. 그래서, 자, 봤는데 어떻게 3번 공통매세 안봉제 내역에 불공제 매입세. 이거 찍어 넣은 게가 50이잖아요. 그죠? 불공제 매입세. 이거 50만 원이죠. 자, 그다음이, 밑에죠. 17번. 자, 근데 연속 4개 또 부가 신고서니까 또 신고서 가서, 자, 이쯤에 둘이는 예정 확정이네. 뭐 이기 예정이면 저장하시고, 그 이기 예정이면 언제 7월부터 이제 9월까지겠죠. 까지가 두 문제인데, 블록 아까 저장했으니까 불러면 되겠죠. 자, 그럼 봅시다. 이쯤에. 자, 27번까지 번호 나온 거는 번호 보면 되죠. 27번. 여기 27번. 요거지. 1190만 원. 1190만 원. 요 금액이죠. 그다음에 18번. 신고서입니다. 부가세 신고서. 또 화면에 이기적 신고서에 보신 것이 작성되는 부가세 첨부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알고 보시는 분들은 이거 바로 봐도 되죠. 뭐냐면 지금, 자, 뭐, 자, 추가된 설명 때문에 거꾸로 볼건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는 여기 있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가 어디야? 요거죠. 16번 주. 요 금액 있네. 당연히 서류상 됐겠죠. 두 번째, 신용카드 매출 전 변동 수령 금액. 자, 근데 수령은 매입거래죠. 매입거래. 매입거래인데, 매입거래는 어디 있다? 10번에서 17번인데, 이 중에서 세금 계산서가 나오는 게 10번, 11번 맞죠? 그 외에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 자료, 특히 뭐 신용카드라든가 현금 영수증 거래는 14번에 가죠. 여기 와서 더블 클릭해 보시면 뜨죠? 신용카드. 이렇게. 근데 지금 없잖아요, 이게. 금이 한 개도 없죠. 그 말은 신용카드 거래가 없었다는 얘기죠. 답은 3번이죠. 그다음에 2번이 뭐다? 2번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이게 뭐다? 저게 이거죠. 고정자산 매입. 맞죠? 자, 그다음이 1번 계산학교 면세인데, 근데 면세 거래는 이게 안 나오죠. 하지만 과표 눌러보시면 여기 나오죠. 여기 면세 수익 금액, 여기가 면세 거래죠. 자, 금액 있네, 그지? 일단 얘기는 면세 거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알고 하시면 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서류를 바로 열어보셔도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냥 문제 풀이니까. 자, 계산서 합계표 가서 이기 예정이잖아. 언제? 7월에서 9월까지. 엔터 쳐보시면 왜 뜨지? 그랬던 얘기잖아, 가면. 그죠? 다음은 검은 감가상각자산. 가서 여기죠. 언제? 7월에서 9월. 그래서 블루.
쓰자. 이랬단 얘기죠. 마지막 3 번. 마지막에 세 번째 3 번. 수령 금액 합격표. 그럼 여기 와서 요것도 수령 합격표. 수령 금액 합격표 신용카드. 그래서 8 또 7을 해서 9월. 자, 항상 불로 오기 단수 있으면 눌러야지, 그지? 그래서 예 했는데 안 떠.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게 답이 300이죠. 마지막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는 아까 있었죠. 이게 불공, 이제 불공제. 여기는 어차피 아까 3번 했잖아요, 이거. 실에서 9월까지 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 자, 19번. 자, 부가세 신고서조입니다. 이번 2교 확정이죠. 자, 2교 확정은 당연히 10월부터 전형하시고, 10월부터 12월 31일까지. 자, 아까 저도 저장했으니까 불러보면 되겠죠. 자, 그럼 벌써 볼게요. 자, 근데 얘들처럼 예, 이렇게 숫자가 나온 거는 뭐 문장 읽어보지 말고 숫자 바라보랬죠. 몇 번 칸이에요? 11번 줄 여기지. 하시는데 고년의 매입의 금액이지, 금액. 금액이면 요거네. 세액 아니잖아요. 요거니까 그러면 8천만 원이죠. 자, 다음은 27번 절. 어디야? 27번 요거죠. 밑에. 맨 밑에 1186만 4천 원.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14페이지까지 푸는 거죠. 푸는 건데 일단 요까지 하시고 좀 쉬고 좀 있다가 또 제가 여기에 대해서 결산부터 또 녹음해 볼게요.